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HSK 시험에서 4급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이 오를 수 있는지 문제를 푸는 요령과 그리고 시간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경험을 다 쏟아가지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시험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HSK 4급을 시험 보러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딱 볼 때 이 순서대로만 시험을 보세요. 점수가 분명 평소 여러분들 하는 방식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컴퓨터로 시험 보는 IBT와 그 다음에 종이로 시험 보는 PBT가 있는데 IBT를 배제하고 PBT를 즉 종이로 된 시험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장에 딱 가셔가지고 시험지를 받으면 일단 여러분 시험지를 받으면 무조건 제일 먼저 시험지를 제일 뒤로 넘겨서 쓰기 이 부분에 그림을 보고 한 줄 쓰는 거 5문제짜리 있죠. 그걸 먼저 보십시오. 무조건 일단 먼저 그림을 보세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고 듣기부터 넘어갑니다. 자, 4급은 듣기가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부분이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듣기는 모두 45문제인데 점수 배점은 2.22 정도가 됩니다. 소요 시간은 30분이 걸리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10번까지는 남자 성우가 뭐라고 떠들죠. 그럼 이제 그걸 듣고 나면 제시어를 여자 성우가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과 맞는 걸 찾는 건데 듣기 1번부터 10번은 포인트가 간단합니다. 제시어를 딱 보고 만약에 모르겠거나 찍고 싶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이치에 맞는 예시문이면 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다. 이런 예시문이 나오면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10번은 우리 상식에 근거했을 때 제시어가 맞으면 거의 맞는 거고 상식에 근거했을 때 좀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X를 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 문제를 풀고 이제 듣기가 11번부터 25번까지로 넘어갑니다. 자, 남녀가 한마디씩 주고받고 제시어에서 답을 찾죠. 듣기는 아까 일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시어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면 11번부터 25번까지 듣기 이 부분을 할 때는 제시어를 미리 당겨서 읽어야 돼요. 자, 11번을 문제를 풀면 그걸 다 풀었을 때 답이 둘 중에 애매모호하더라도 11번을 거기서 멈추고 바로 눈을 내려서 그 아래 나와 있는 제시어 12번이나 13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11번부터 25번은 보통 이제 뭐 어떤 관계를 묻는 거나 아니면 또 뭡니까 어떤 뭐 직업을 묻는 거나 어떤 장소를 묻거나 뭐 대중교통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약간 그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관계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제시어 A, B, C, D에서 부부를 찾으세요. 알았죠? 안 되면 어쩔 수도 없어요. 저도 안 되면 어쩔 수도 없지만 일단 부부가 제일 많이 나와. 관계를 물어보면.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시어에서 뭡니까? 안 들리면 라오시, 선생님을 찍으십시오. 예, 되게 위험한 발언이지만 제 경험상 이게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게 나오면은 기차하고 비행기하고 둘이 비슷비슷 많이 나오는데 비행기를 찾으세요. 페이지를. 답이 많이 돼요. 다음, 장소를 물어보면 은행을 찾습니다. 이거는 찍을 때입니다. 장소를 물어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을 물어보거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물어볼 때는 위로하거나 격려하다라는 쪽으로 가시는 게 퍼센트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1번부터 25번까지 A, B 대화를 듣고 이제 3부분으로 가면은 26번부터 45번까지가 특히 3부분인데 3부분은 두 개로 나누죠. 26번에서 31번까지는 아까와 똑같은 패턴이죠. 대화가 A, B, A, B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공략할 때는 대화가 내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안 들리더라도 반드시 힌트를 2번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제시어를 보고 있다가 힌트가 들어오면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쫄면 안 돼요. 듣기는 절대 이 3부분은 쫄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문제를 풀다가 36번부터는 서술문 듣기가 나올 거예요. 서술문은 36, 37번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죠. 두 문제를 주고 문단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36번부터 45번인데 여기는 대부분 문제가 제시어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이 서술문을 들을 때는 반땅 전략으로 가는 거야. 두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를 다 맞히겠다는 건 사실 약간 힘들기 때문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다. 이 정도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부담도 좀 줄어들죠. 결국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앞에 듣기 1번부터 35번까지 잘 풀어놔야 돼요. 35번까지. 36번부터는 서술문이니까 여기서 반땅 전략으로 간다면 앞에 있는 거를 잘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서술문 듣기는 36번부터 제시어를 보고 있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나오면 체크를 하고 눈을 바로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거의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반틈 맞추겠다 정도 생각으로 풀어갑니다.
제시어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다 풀면 30분이 걸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5분 동안의 마킹 시간을 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듣기는 절대 선마킹을 하지 말고 반드시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마킹을 하되 듣기 문제를 싹 풀고 5분 정도의 마킹 시간으로 45문제를 마킹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 속도면은 이렇게 마킹을 할 때 5분 안에 다 마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마킹을 하시고 남는 시간이 나오면 시험지를 독해로 넘깁니다. 물론 감독관은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의만 받지 퇴출이 안 돼요. 그 감독관하고 나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뭐 이야기할 사이도 아니고 그 사람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 마킹을 빨리 하고 시험지를 독해로 싹 넘겨서 눈으로 이렇게 독해를 푸는데 저처럼 이렇게 풀고 있으면 감독관이 보면 쟤는 지금 독해를 풀고 있구나라고 티가 나기 때문에 여기 볼펜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마킹하는 거죠. 나는 지금 듣기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구라를 치는 거죠. 이렇게 마킹을 하는 척 하면서 내 눈은 독해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를 왜 그러냐면 독해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2, 3분이라도 시간을 당겨가지고 독해를 푼다. 자, 그러면 이제 듣기가 끝나고 독해로 넘어가라고 하면은 독해가 이제 1, 2, 3부분이 있는데 우리 4급 독해는 모두 40문제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시간은 40문제인데 딱 40분을 줘요. 그럼 40분이라는 것은 문항당 얼마입니까? 1분에 풀어야 돼요. 아주 시간에 대한 어떤 뭡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바로 독해입니다. 자, 그러면 독해는 일부분을 딱 나오면 46번부터 55번까지 제시어가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띄워보겠습니다. 문제를 봐보세요. 자, A부터 지금 F까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4급 수강수생 정도 된다면 시험을 본다면 이 제시어 중에서 A하고 F는 살짝 좀 어렵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는 알 수 있겠죠. 지금 저희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푼 요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명 여러분 우리가 소거한다고 해서 제시어 D는 모범답이기 때문에 D를 X표를 치는 거야. 그리고 B하고 C하고 E 중에서 아는 거 위주로 답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마지막에 문제를 체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어를 모르는 게 나온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말고 내가 아는 것부터 문제를 풀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의 답을 B를 찾았다라고 하면 B를 X표를 쳐요. 소거를 치고 하나씩 내려간다. 이렇게 10문제인데 이 10문제를 문제당 1분씩 해가지고 10분 했으면 이건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4급 독해 일부분은 희망하는 시간은 대략 6분에서 7분 때 끊어주세요. 6분에서 7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속도를 빨리 풀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놔야지 나중에 독해 3부분에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10문제를 6분에서 7분 사이에 푼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잘 재시면서 시간을 최대한 아낍니다. 자, 이렇게 풀고 이제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가면은 56번부터 65번까지 10문제가 나옵니다. 이 10문제는 A, B, C를 주고 어순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것도 문제당 10문제이기 때문에 1분을 써가지고 10분을 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10문제를 대략 8분에서 7분 때 끊어줘야 돼요. 이 문제당 1분을 쓰면 이미 늦는단 말이지.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예를 봐볼까요? 자, 56번 문제를 한번 올려볼게요. 봐보세요. 자, 이렇게 A, B, C가 나오면은 이걸 바보처럼 미련하게 하나씩 다 독해를 하지 말고 A, B, C 앞 글자만 봐보세요. 자, A 보면 제일 앞에 수어이가 있고 B는 커시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워발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 글자만 보면은 A하고 B는 앞에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가 나와 있는 C가 나는 볼래라는 말이 있죠. 그럼 C를 먼저 올리고 그리고 나는 볼래기 때문에 나는 볼래 뭐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56번은 독해를 다 하지 마시고 답이 CBA로 나열하면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줄여야지 하나하나 전부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독해 3부분 넘어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부터는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문제를 8분대 정도에 꺼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4급 독해 3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3부분으로 독해를 넘어가면 모두 20문제를 줄 텐데 아까 1부분하고 2부분을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잘 아꼈다면 여기에서 위에서 1, 2부분에서 대략 15분 정도를 쓰고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25분을 여기 3부분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참 말이 많습니다. 각 선생님들마다 이 독해 3부분을 푸는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분은 제시어를 보고 독해 지문을 가라 그러고 어떤 분은 뭐라 그럽니까? 지문을 다 읽고 제시어로 가라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첫 줄을 읽고 이게 좀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 싶으면 제시어를 미리 보고 이 문제는 비교적 평온하다 하면 빠른 속도로 지문을 다 읽고 제시어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으로 가시고 내가 독해 속도가 좀 빠르다면 지문을 전체를 크게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내가 독해 속도가 많이 늦다라고 하면 제시어를 먼저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편한 실수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지문을 빠른 속도로 빨리 읽고 제시어로 가는 거야. 제가 말하는 빠른 속도는 지문을 너무 자세하게 하나씩 보는 게 아니고 크게 읽어 넘어가면서 대충 흐름만 파악한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해를 40문제로 전부 풀었죠. 자, 듣기는 45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당 배점이 2.2라면 지금 방금 우리가 풀었던 독해는 40문제라 문제당 배점이 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해는 약간 문제수가 적지만 배점이 좀 높죠. 이렇게 싹 풀고 이제 쓰기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쓰기로 넘어오면은, 자, 쓰기는 우리가 1, 2부분으로 나누는데 쓰기가 86번부터 95번까지는 단어를 주고 배열을 하는데 이 쓰기는 모두 15문제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쓰기 일부분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문제당 1분씩 쓰면 10분이면 너무 늦어요. 여기도 대략 7분에서 8분대에 딱 끊어줘야 된다. 그러면 7분에서 8분대 끊어주려면 여러분 문제를 보면 이게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를 찾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6번 문제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지금 단어가 4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우리가 많은 오를 범하는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 러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러가 있으면 이걸 문장 끝으로 돌리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러자가 들어간 건 10중8구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 러자 앞에 있는 단어를 몰라도 얘를 동사로 쓰고 그럼 목적어가 있을 거야. 자, 세 번째 보면 더가 있잖아요. 풍부하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단어가 그 뒤에 붙겠지. 왜냐하면 끝에 띠디라는 말이 주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지 않더라도 띠디가 들어간 걸 주어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 두 번째 단어를 쓰고 마지막에 목적어를 맞춰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수어, 목적어가 나오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10중8구 부사나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문제를 8분 정도에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쓰기를 할 때는 문제당 10문제인데 4급은 하나에 6점 배점을 줘요. 그러니까 10문제면 60점이야. 이거는 틀리면 진짜 점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얘기는 조심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배열이 다 끝나면 뒤에다 마침표나 아니면 물음표를 찍어줘야지 이걸 안 찍으면 감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침표나 물음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10문제를 싹 풀면 6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쓰기 2부분으로 넘어가면 5문제가 나올 거예요. 단어를 주고 여기는 이제 문제당 하나에 8점이 돼요. 따라서 5개니까 40점. 앞에 거 합치면 100점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 딱 영상이 시작됐을 때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라고 그랬죠. 쓰기의 마지막 5문제. 이걸 본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단어가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고 쳐도 독해에서 그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실례로 그림에 보면은 계란이 나와 있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쪼개진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계란이라는 단어를 찌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실제 시험 문제에서 계란을 모르더라도 독해를 유심히 했다면 독해에 계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씁니다. 물론 감독관은 쓰기 할 때 이쪽 앞쪽 영역으로 넘기지 말라 그래요. IBT는 불가능하지만 PBT는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해를 아까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보란 이유가 독해할 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쓰기에다 그대로 베껴 써도 되겠다고 하면 감독관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독해로 넘어와가지고 그 문장을 그대로 긁어와가지고 쓰면 돼요. 글자 한두 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단어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어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앞에 있는 독해를 한번 슬쩍 보면은 거기에 힌트를 줄 만한 단어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단어가 뜻하는 말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쓰기 이 부분을 공략을 하려면 평소에 HSK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아셨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듣기, 독해, 쓰기 문제를 모두 다 풀면 이제 300점 만점에서 각 영역별로 60점, 60점, 60점 정도가 나오면 좋겠지만 HSK는 과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하면 다음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듣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선 마킹을 하지 말고 다 풀고 나서 마킹 시간에 마킹을 빠른 속도로 한다. 무조건 제시어를 먼저 당겨서 읽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는 속도가 중요한데 시간이 중요하다. 1부분에서 한 6, 7분, 2부분에서 8분 정도 나머지 시간을 독해 3부분 다 쏟는 거예요. 자, 그리고 쓰기로 넘어가면 15문제를 25분에 풀어야 되니까 배열은 아까 말한 대로 빨리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주고 탁탁 집어넣고 문단보 찍고 쓰기 이 부분은 독해에 나오는 문제들을 단어들을 살짝 한번 응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써도 괜찮겠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HSK 4급을 볼 때 어떤 시간 배분과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간단한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 4급 공부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YBM 인강 강승완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HSK 4급과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